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사실 이번 재판은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관건 아니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공직선거법상의 의원직을 잃게 하는 기준, 즉 벌금,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. 네. 그간 법조계의 관심은 그래서 유죄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가볍게 보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거운 사안으로 볼지 정도였었습니다. 그런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잖아요.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? 이 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기까지 했었습니다. 즉 다른 거는 제쳐놓고 죄질만 봐야 한다. 그렇게 봤을 때 이 대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야권에서 그동안 이 건을 두고 작은 일로 정치 탄압을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건 작지 않은 중대한 범죄다라는 메시지를 구형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그럼 이 대표 측 입장은 뭡니까? 이 조금 전까지 이어진 최후 의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불확실한 기억을 두고 의도적인 기소를 했다. 없는 공소 사실을 만들어냈다.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남은 건 그러니까 재판부의 이제 판단만 남은 거잖아요. 유죄냐 무죄냐 이거를 가를 변수는 뭐가 될까요? 먼저 김문기 몰랐다 건 같은 경우에는요. 이 대표 본인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에 골프를 같이 친 점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여러 직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었을 뿐이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네. 반면 국토부 협박건을 보면요. 수많은 국토부,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서 대부분 협박은 없었습니다 라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었습니다. 다만 일부 성남시 직원과 기자 등은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도 진술을 하기도 해서 재판부가 어느 쪽 진술에 무게를 둘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사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혹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?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2022년 9월 8일이니까요. 2년하고도 오늘까지 열흘이 더 걸린 겁니다. 그러니까요. 원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, 2심과 3심 각 3개월 이내로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대표 사건 경우에는 1심만 이제 2년이 넘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. 재판 지연 논란도 꽤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이유 뭡니까? 먼저 이 대표의 불출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대표는 올해 초에는 총선을 이유로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 참석한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재판이 여러 번 밀렸었습니다. 또 50명 가까운 증인을 부르면서 재판이 30차례 가까이 열린 점도 영향을 줬고요. 여기에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임하면서 재판부가 바뀐 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. 이 대표의 재판 이게 끝이 아니죠. 맞습니다. 이 다음 주에는 또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또 할 예정입니다. 네.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이제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빠르게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. 반면 아직 초반부인 대장동 재판이랑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대북송금 등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전망입니다. 예, 우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